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소비자가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 우리가 매입가가 800이었어. 근데 압류가 2,700이 잡혀있는 거야. 해결되는데 정확하게 3달 반 걸렸다. 이런 날 조기 축구, 오늘 또 우리 조기 아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왔으면 좋겠네. 아니 뭐 너네 안 바쁘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영상도 하나 찍고 뭐 그러면 좋지 않겠어? 좋지. 오늘 주제가 뭐야 그래도? 너네가 이제 중고차 한 지가 오래됐잖아. 얼마나 됐지? 6년 정도 됐지. 6년이면 꽤 오래됐네. 나이에 비해서는 좀 오래됐지. 그럼 별의별 일 다 있었겠다. 6년이면. 엄청 많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생각해도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유해지긴 했지만 6년 전이면 더 좀 인식 자체가 안 좋았을 거잖아. 혹시 우리가 이제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해도 주변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 얘기만 들어도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걸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야. 고객님들 현장 가서 만나갖고 막 땀빨 뻘 흘리면서 막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지금까지 오게 됐지. 그래서 나도 시작을 했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지방 매입 가고 대중교통 타고 차 끌고 올라오고 그런 게 재밌어 사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쨌든 뭐 모든 일 다 똑같잖아. 힘들 때도 있고. 나는 이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 사실 중고차 사기 관련돼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 너네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전에는 딜러들이 소비자한테 사기를 많이 쳤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고 근데 요즘은 딜러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소비자들한테. 소비자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차 쪽에 이제 삼자 사기라는 사기 방식이 있어. 물에도 당했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 금액이 어느 정도 돼? 4,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중고차 거래 방식이 어떻게 돼? 딜러와 소비자 간에 둘이 거래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삼자 사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삼자가 껴있는 거야. 삼각형처럼. 원래는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둘이서만. 이 삼자가 껴서 중간에서 딜러와 소비자랑 같이 연락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딜러들한테는 내가 차를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자기가 판다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 차량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좀 남기려고 합니다. 소비자분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커미션을 많이 챙겨주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이 삼자가 소비자한테도 입막음을 해. 소비자는 원하는 금액이 있어. 만약에 차값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이잖아. 소비자분들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1,200 정도 받고 싶어요. 원래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더 받고 싶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 매물로 올리는 거야. 이걸 보고 이 삼자가 연락을 하는 거야. 제가 1,200 맞춰줄 수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는 거야. 연락을 했을 때 이 삼자가 소비자한테 아 저희 직원이 갈 텐데 인감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직원과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 이전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운 금액이 처음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쏴주시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1,200만 원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야. 대신 저희 직원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전달을 해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 같은 딜러와 이 소비자가 만났을 때 서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서로 말 안 해. 서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차량 확인하고 실차를 검차하고 서류 확인하고 소비자분한테 돈을 줘. 돈을 주는데 소비자가 직원한테 말하지 말라 했죠. 자기랑만 연락해라. 자기랑 소통을 해라 했잖아. 얘가 계좌번호를 줘. 이쪽에다 쏴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1,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몰래 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돈을 줬잖아. 그치. 차를 가져가야지. 그치? 차를 안 주시네? 이게 우리나라 웃긴 법이 뭐가 있냐면 소비자가 내가 돈을 받았어도 나는 이 차량 못 주겠습니다 하면 못 가져가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자는 돈을 받았잖아. 그건 대포 통장이야. 그럼 딜러나 소비자 둘 다 봉치겠다. 그 상황에서 아무 제스처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차도 못 가져가. 얘네 돈이 날라갔어. 근데 우리나라 또 웃긴 법이 또 뭐가 있냐? 돈이 들어갔으면 알지? 30분 동안 지연 인출되잖아. 그럼 그 30분 안에 계좌만 막아주면 사실 그 돈은 살아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계좌를 30분 안에 절대 못 막는다. 경찰서 가서 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인가? 이거 가지고 해당 은행 가서 이러는 시간 때문에 절대 그 돈을 못 찾아. 우리가 실제로 당했던 차가 뭐냐? 그때 얘가 나갔어. 너가 얘기해줘. 너가 나갔어. 그때가 이제 돈을 펠리스에 되거든. 둘이랑 삼자랑 그 얘기가 되는 금액은 4,900이야. 손님한테 우리가 4,900을 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200만 원 남겨 먹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5,100만 원이 송금이 나갔어. 근데 그 돈이 아까 이제 앞에 손님가 설명을 한 것처럼 그 돈이 삼자사기 대포 통장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그 200만 원 먹는 것 때문에 지켜주려고 그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은 돈을 송금을 해도
어떻게 막 진전이 안 돼. 그래서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 아니 근데 끝났어. 그게 끝나진 않았는데 범인은 잡았어. 어. 사기꾼은 잡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전화하는 사람은 직원일 거란 말이야. 이 어. 돈은 그 위에 사람한테 들어갔어. 얘 잡으면 뭐해?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소비자는 자기가 차를 줄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까지 갔냐면 그 소비자가 우리를 삼자 사기랑 공범으로 신고를 했던 거야. 너넨 정당하게 매입을 하러 간 거였는데 우리를 공범으로 엮어서 고소를 했어. 근데 이게 어. 무혐의가 나왔지만 이게 어찌됐든 소비자분도 계속 그렇게 끄시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사무실 돈 나간 거고 그 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 다 계속 올라가는 상태란 말이야.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도 이제 선임을 할 거 아니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금액이. 또 한 번 엄청 어이없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삼자가 없는데 그 돈이 날아간 경우도 있었다. 그 차가 정확하게 차값이 6,100만 원 CLS인데 어떻게 됐냐? 보통 우리가 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뭐가 잡혀? 저당이 잡히지. 그럼 그 저당을 쳐내야지만 상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매입을 할 때 저당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손님분한테 돈을 드리면 손님이 납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저당이 남아있는 차량을 매입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갔어. 우리 직원이 이제 현장을 갔는데 손님이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캐피탈에 전화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 핸드폰에 이제 캐피탈이 뜬 거야. 전화하는 걸 확인을 하고 돈을 이제 고객 개인 계좌로 쌓아드렸는데 고객이 이제 모바일 뱅킹이 안 되시는 거야. 인터넷 뱅킹밖에 안 되죠. 집에 올라가서 돈을 쏘고 오겠다. 캐피탈에 전화했으니까 계좌가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고 올려 보내줬죠. 왜냐면 차량이랑 다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마무리된 줄 알았어. 어차피 저당은 바로 안 풀린단 말이야. 몇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가야 풀려. 그날이 아마 주말이지 않았나? 맞아. 그래서 안 풀리는데 우리가 이제 차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량이 탁송 기사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끝을 짓는단 말이야. 기다렸는데 손님분이 1시간 반 있다가 나오신 거야. 나와서 차에서 갈팡질팡 하시더래.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사기당했대. 그 금액 다를? 그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이 심어져서 캐피탈에 정확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된 거지. 돌아가서 걔네 계좌에 입금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 금액이 얼마야? 6,100만 원이야. 소비자분한테 얘기했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왜냐면 소비자분도 잘못한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근데 소비자분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서 주말 지나고 평일날 다 해결을 해주셨어. 다행히도. 차량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그 금액은 우리한테 우리 상사로 다시 입금을 해주셨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나는 근데 그건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예 처음 봤어. 영화에서 보던 걸 본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소비자들은 사실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겠다. 사실 이거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연차가 쌓인 딜러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근데 이 삼자 사기 예방법은 있어. 보통 삼자 사기가 왜 당하는지 알아? 글쎄. 소비자들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다. 근데 욕심은 다 누구나 부릴 수 있잖아. 그치, 부릴 수 있지. 근데 그 부리는 것도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어떤 욕심을 부리냐? 우리 보통 이제 중고차 매입 딜러들이 다 똑같지만 저 차량에는 매입 가격이 보통 형성이 되어 있어. 크게 편차가 없어. 몇백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일은 아예 없어. 이걸 욕심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 제3자의 유혹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단선으로 금액을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팰리세이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차값보다 더 받고 싶어 해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정확히 거야. 얘기해주면 6,700만 원을 원하셨어. 신차값이 개인 얼마야? 매물 5천 후반대였어. 6,700을 원하신 거야. 그 수출 피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수출이 나가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 안 지나 나갈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1년이 안 지난 차가 수출이 나가잖아. 그러면 센터에서 전화가 와. 걔네가 이제 1년 안 된 차들은 다 말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전화가 와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누가 껴서 사기당한 거야. 소비자부터 욕심을 내고 누가 껴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소비자가 우리한테 사기를 쳤다. 근데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이제 보통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압류를 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인분이셔서 우리도 안일하게 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인의 지인이니까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압류가 있어. 일반적으로 주정차, 신호위반 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구애할 수 없는 압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이었냐면 차를 받고 돈을 싸드렸어요. 왜냐면 서류랑 다 왔으니까 돈을 싸드렸어. 사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근데 압류가 얼마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야.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네? 계속 기다렸어. 일단 전화를 몇 번 해봤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매입가가 800이었어. 근데 압류가 2,700이 잡혀있는 거야. 그러시면은 미리 전화를 주셔서 그 돈은 다시 주시고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성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다. 어차피 저희도 과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쓰셨대. 자기도 이제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썼던 거야. 근데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그 금액이었고, 자기도 이제 돈을 써버린 상황이라 민망해서 전화를 못 하셨던 거야.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해결되는데 정확하게 3달 반 걸렸다.
대출 받으셔가지고 그 압류를 다 쳐내주셨어요. 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차량으로 정확하게 까진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800이 150이면 사실 지성이 월급이 150이 안 되는. 어차피 작업하는 진짜 별의별 일 다 있다. 보통 요즘은 딜러들이 사기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면 못 쳐. 시장이 너무 투명하게 돼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예전에는 미터기 꺾는 거, 주행거리 조작, 이거는 이제 걸리면 징역이고, 그리고 성능 사기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도와주셔서 잘 막히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 덕분에 좀 더 깨끗하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지. 내가 딜러하기 전에 성능 사기를 당했어. 야 이거 맞아. 이제 기억난다. 너 인생에 풍파가 많구나. 딜러하기 전에 SM6를 샀는데 그걸 같이 사러 갔어. 안 사는 거. 친구 한 명이랑 했고 셋이서 갔어. 그게 성능지에 서포트랑 펜달 교환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단순 교환이니까 시세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샀지. 이제 내가 한 2년 반 정도 타다가 그때 당시 딜러를 안 했으니까 팔려고 이제 K카를 불렀다? 성능을 받았는데 플로어 교환이 나온 거야. 내가 성능지가 그때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봤는데 서포트랑 펜달은 뜨지도 않고 플로어 교환이 뜬 거야. 플로어는 알겠지만 피라우스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차로 정말 많이 꼬랐는데 내가 그때 2년 반이 지나서 해결을 못했어. 이미 기간도 많이 지나갔고 그 성능장이 영업 안 한다면서. 그 성능장이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연 거야. 내가 샀을 때 당시에 거기 성능 검사장이 없어지고 다시 다른 게 들어서다 보니까 해결이 아예 안 되고, 원래 차주한테 전화했는데 배째라야. 사실 2년 반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형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주셔서 많이 개선되고, 우리 같은 이제 좀 잔잔바리 핫바지 딜러들도 깨끗한 성능지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 뭔가 좀 뽀롱하잖아. 누가 껴있어, 누가 중간다리에 있어. 그러면 방법이 있어. 걔네 대포폰 쓴단 말이야. 카카오톡도 저장해보고 별 2, 3차 번호 전화를 해봐. 물론 이제 선불폰이나 이런 것들 알뜰폰도 별 2, 3샵이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도 돼. 소비자한테 삼자 사기를 방지하려면 차주한테 저 혹시 돈 받으시고 다른 곳에다 돈 보내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없으시죠? 대놓고 물어봐도 돼. 이거는 우리 예방법이고, 소비자분들은 차량 가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너네 커피값 한 거 같아. 가 너네 이제 필요 없어.